박사님, 저는 비타민C 효과를 많이 봐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비타민C 권해서 먹고 있는데 하루 2000mg 드시는데 두통이 와서 중단했다고 합니다. 원인이 비타민C 때문일까요?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자, 비타민C를 드시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데요. 하루에 뭐 한 3알 이상만 먹으면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 예, 좀 적게 먹을 때는 괜찮은데 좀 많이 먹기는 너무 어렵더라. 6개 먹으면 더 심하게 아프더라. 하루 일하기가 힘들 정도로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건데요. 정말 이유 없이 그냥 머리가 아픈 저런 경우, 비타민C만 먹었는데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픈 저런 경우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뇌에 왜 산소가 부족해지느냐라는 건데요. 내 몸에 여기저기 근육부터 시작해서 각종 산소를 소모하는 곳에서 비타민C가 들어오니까 산소 소모량이 제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소를 여기저기 많이 써버린다.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아프게 해서 산소를 못 쓰게 하려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어디? 뇌. 이래서 저 두통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시고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 대부분 코를 심하게 곤다. 그 다음에 남들보다 훨씬 더 계단을 올라도 더 호흡이 가빠진다. 산에 가도 호흡이 가빠진다. 산소가 충분하게 몸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은 이제 뭐 산소 그 챔버 같은 걸 이용을 한다든지 또 산소 캔을 이용을 해서 몸에 산소를 많이 넣어주면 그게 훨씬 더 줄어듭니다. 바로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좀만 피곤해도 코를 심하게 곤다. 이런 분들, 또 음주, 술 마시면은 코를 심하게 곤다. 이런 분들 대부분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꼭 그런 사람이 두통이 온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통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산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또 산소가 심하게 부족한 사람들이 저런 두통을 호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산소 부족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결국은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 걸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암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산소 부족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산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또 혈액순환이 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메가3도 챙겨 먹는다. 이런 것들을 잘 해보시면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과체중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체중을 좀 줄이고 또 지방이 또 많다. 또 지방도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점점 코 고는 것도 줄어들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도 줄일 수가 있고 또 두통이 오는 것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 비타민C부터 먹어보자.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하시면 나중에는 점점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천해 봅시다. 박사님 꼭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B형 간염 복용자 비리어드 복용 중입니다. 영양제를 나이가 있다 보니 안 먹을 수 없고 오메가3 코큐텐 마그네슘 등 복용 중입니다. 여기에 비타민C를 지금 2000 부활 복용 중인데 더 늘려도 간의 부담이 안 될지 궁금합니다. 이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돼지는요, 돼지의 몸에서 하루에 비타민C를 생산을 해내는 양이 18g에서 20g 정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몸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어디서? 간에서 만들어요. 아니, 비타민C가 간을 나쁘게 한다면 돼지 간에서 비타민C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사람 몸에서도 역시 필요한 거고 또 비타민C가 없으면 혈액이 나빠집니다. 또 비타민C가 뭐 긴 시간 동안 몸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되면 괴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몸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또 음식을 통해서 조금씩 다 들어가 주어야 된다. 그런데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럼 어떤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요. 많이 들어와도 쓰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항산화를 시키는데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기타 위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소화가 잘 돼야 또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타민C는 적정량을 잘 챙겨 먹는 게 좋다라는 건데 적정량이 어느 정도 양이냐?
보통 뭐 6,000mg에서 10,000mg 정도는 기본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점점 비타민C를 먹는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먹어봤던 사람들은 내 몸에 어느 정도 먹는 것이 더 적당한가라는 것도 이미 다 알게 됩니다. 드셔보시면 알고 양을 늘려보시면 알게 된다. 사람마다 적절한 양은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C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몇 그램을 하루에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한 알 먹는다, 두 알 먹는다 이거 먹어가지고는 사실 큰 효과를 볼 수도 없고 내가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6,000mg 정도는 드셔야 뭔가 느낌이 온다. 그런데 많이 먹으면 그러면 간이 막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지금 비타민C를 먹고 있고 그것도 다 메가도스로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간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먹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간이 훨씬 더 기능을 잘하게 해주고요. 특히 간 경화가 되어져 가고 있거나 간이 나빠져서 뭐 지방간이 되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 훨씬 더 개선을 시킬 수 있다.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C가 콜라겐을 합성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합성시키는데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어지죠. 간도 콜라겐이 있어야 잘 만들어집니다. 간을 재생을 시키는데 콜라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콜라겐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비타민C를 공급을 해주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간에도 비타민C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잘 챙겨 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방법은요. 한 달 정도 드셔보시고 간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2달 지나서 또 검사를 해보면 되고요. 1년 지나서 간 검사를 해보면 돼요. 간 수치가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또 양을 늘리면 문제가 생기는지 다 체크를 하시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먹고 뭐 간도 좋아지고 또 다른 데도 좋아지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좀 진단을 해가면서 먹으면 된다. 걱정이 된다면. 근데 사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 매일 9g 한 달 되었는데 변비, 소화에 조금씩 좋아져요. 그런데 공복 혈당이 3, 40 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비타민C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자, 비타민C하고 혈당하고의 관계. 자, 비타민C를 먹으면 혈당은 떨어진다. 당화혈색소도 떨어진다. 아니, 근데 이분은 왜 올라갔느냐? 이거거든요. 왜 올라갔을까요? 네. 당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먹은 비타민C가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고, 돌아다닌 게 이제 혈당을 측정할 때 나와가지고, 그게 혈당 측정하는 그 센서에 감지가 되어져서, 비타민C가 감지가 되어져서 그렇다. 왜 그러냐? 포도당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 그 비타민C의 이 구조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조가 유사하다 보니까 혈당을 재는 그 센서에 이 당을 인지를 하는 효소가 들어있고요. 그 효소에 의해서 당이 인지가 되어지는데 비타민C도 그걸 인지를 해버린, 그러니까 효소가 비타민C도 인지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비타민C 농도를 다르게 여러 종류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센서를 좀 묻혀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찍혀 나오는 당의 농도도 올라가더라. 혈당 농도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 그래프를 제가 그려가지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비타민C를 먹었는데 혈당이 안 올라가는데 왜 이분은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자, 이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C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거나 들어온 비타민C가 소모를 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비타민C를 쓸 곳이 별로 없어가지고 남아있거나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거나 안 쓰여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그 잘 쓰여지는 사람보다 더 좋은, 또 좀 더 좋은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는 혈당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마저도 내려준다. 그래서 꼭 챙겨 드셔보시고요. 양을 또 늘려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올라가기도 하니까요.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훨씬 더 올라간다. 그게 의심스러우면 한 일주일 정도 딱 끊어보세요. 그럼 다시 뚝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비타민C 말고 또 오메가3나 유산균이나 키토산이나 소금,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이런 것도 챙겨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 약물에 의존하지만 말고 약이랑 같이 먹는 방법도 있고 또 약을 줄여가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시고요. 질병의 종류는 정해져 있지만 몸을 치유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점점 더 건강해지실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속이 더부룩, 소화도 좀 안 좋고 목에 이물감, 역류성염도 빚다? 비타민C 계속 먹어도 될까요? 자, 이분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비타민C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양을 줄이거나 또 끊었다가 먹거나 이걸 반복하시면서 계속 드시면 그 위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게 해결이 되면 식도염도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다른 약물들 먹어봐야 큰 효과를 보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비타민C 잘 챙겨 먹고요. 소금 잘 챙겨 먹고요. 키토산 잘 챙겨 드시고 소화효소제 이렇게 4가지만 열심히 챙겨 드셔도 금방 사라진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톰님 20년째 비타민C를 먹는데 현재 하루 2만 mg씩 먹어요.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데 시간 지나면 소화가 잘 돼요. 자, 이분도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죠. 20년 동안이나 드셨다. 그것도 하루에 2만 mg씩이나 먹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아톰님, 요샌 일반 비타민C 2만 mg과 리포즈말 비타민C 1만 mg 먹고 있다. 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조다영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포진으로 3년째 고생 중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으로 고쳐보려고 20에서 25알 먹기 한 달 가까이 실천 중인데 소화도 잘 되고 피로감도 적어지고 잠도 잘 자고 있지만 한포진은 아직 차도가 없어요. 3개월 정도 지나면 한포진도 좋아질까요? 자, 비타민C만 꼭 고집하시지 마시고요. 비타민C 양이 지금 25알 뭐 그 정도임에도 저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C,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거 6가지 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안 되시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 있다. 네. 바이오 엔젤 키토